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한국당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여야 모두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에서는 이 86세대 쇄신론에 대한 반발, 지지 입장이 이어졌고요. 반대로 한국당에서는 좀비 정당 발언을 두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정작 이 중진 의원들은 가타부타 별 말이 없다는 건 말입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의 모욕감 얘기를 듣고 김 의원은 한국당에서 비난을 듣고 두 정치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불출마 선언했나? 김태일의 프레스코, 인적 쇄신의 기막은 중진들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3선을 지낸 김세연 의원이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 불출마 선언을 했죠. 정치권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중진들이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 여의도로 정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먼저 임종석 전 실장의 이른바 정계 은퇴 선언. 사실은 이 정부의 핵심 권력, 핵심 실세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설이 더 설득력 있게 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탁형민 전 행정관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임종석 전 실장이 불출마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간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사전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자신이 알기로는 상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탁 전 행정관은 이제 그러면서 이 정치에 깊숙이 들어가든 이 통일운동에 매진하든 임 전 실장의 진정성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임 전 실장은 이 청와대를 나온 직후에 양정철 원장하고 일본 도쿄로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탁 전 행정관이 이제 동행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등 이렇게 좀 친분감을 가시하는 그런 행동을 좀 보인 적도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과 양정철 원장이 저렇게 일본을 가면서 이제 친목을 이제 불화설을 일축하는 거죠. 그 저 불화설은 왜 나온 거죠? 일단은 이제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양 원장이 좀 내쳐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권력에서 밀려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임 전 실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같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회동이었습니다. 선거 후보 캠프 시절에 이 후보의 비서실장,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은 임종석 실장이었고 부실장은 양정철 원장이었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힘은 더 양정철 원장이 갖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밀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비서실장으로 지금 임종석 실장이 가면서 신임이 두터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슬며시 양정철 원장이 좀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의하지 않는 불출마 정계 은퇴 선언 전에 이 상의하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맥락이라기보다 이 탁 전 행정관의 인터뷰를 보면 이번 불출마 선언은 오롯이 임종석 전 실장의 혼자 고뇌에 찬 별던이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상의를 안 했을까? 궁금합니다. 김근희 기자. 그럼 이해찬 당대표도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정계 은퇴 얘기를 처음 듣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 비서실장도 이해찬 대표가 조만간 임종석 전 실장과 만나서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결정을 어떤 배경하에서 결정을 내린 건지 한 번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본인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당과 원수 관계가 된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임 전 실장과 대화를 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총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 임종석 카드가 이렇게 쉽게 버리기에는 좀 아쉽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 양정철 원장이 최근에 그런 얘기했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총선에 대거 나서는 게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귀에도 약간 거슬렸을 수도 있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하면서 더 이상 청와대 출신들의 출마에 대해서 가타부터 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본인 충대를 매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인만 희생하고 다른 청와대 출신들은 냅둬라. 총선에 나가게 해달라. 이 뜻인가요? 내가 이제 불출마할 테니까 나머지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과연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불출마를 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임종석 전 실장은 사실은 386 세대, 과거 80년대 대학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계의 주류가 됐던 이 386 세대에 같이 동반 퇴장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는 같은 386 출신의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 반응은 어때요? 네, 일단은 이 86세대 중진인 의원으로 이제 우상호 의원과 이인영 원내대표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물갈이론에 일단 대체적으로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스템 공천이 필요한 거지 이 인위적인 물갈이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중심으로는 이제 물러나는 게 맞다, 때가 물러날 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의원들의 각각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막 무슨 기득권화 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치 세대로서의 86 세대는 예. 이제는 그만 어지간히 했다. 그럼에도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거 아닙니까?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때를 알고 조금 일찍 떠나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 당 내부에서는 이 자유한국당 김세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쇄신을 압박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거였지만 임 전 실장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 않냐 하면서 남아서 일을 할 사람은 일을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의지가 있으면 개혁 의지가 있는 분들은 남아서 일을 하면 되지만 그게 없다면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약간 유보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9세대 정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대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거 정치권에 들어왔던 이른바 386 운동권 세대 의원들. 임종석 전 실장이 메시지를 던졌지만 다른 의원들은 뭐 굳이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뭐 거부를 하고 있죠. 뭐 이인영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우상호 의원이나 예. 하지만은 파장은 민주당에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거로 보입니다.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저는 뭐 혼자 결심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아마 간접적으로라도 교감은 좀 있었지 않겠느냐. 최소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는 좀 교감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친문, 예. 하나는 청와대 비서실, 또 하나는 586 세대, 54세잖아요. 예.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데 이 세 가지가 내년 총선에 가장 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친문하고 청와대 출신, 특히 청와대 출신이 지금 5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과거에 2016년 그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때 그때 진박감별사 이런 소동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당히 불리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조국 구속, 조국 사태의 교훈이 뭐예요? 국민들이 젊은 양심한테 주도권을 넘겨야 된다. 세력 교체가 아니라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54세니까 이제 586 세대를 대표해서 야, 우리 물갈이에 좀 나서자. 이런 거는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앞두고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은 저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보기엔 상의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아마 곧 만나서 예. 성동 갑정도를 번복하고 출마하라 이렇게 아마 상당히 권유는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대거 출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지를 위해서 청와대를 경력으로 삼기 위해서 들어간 것 아니냐. 국민들의 눈빛이 지탄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내년 4월 총선의 화두는 제가 보니까 새 바람, 새 예.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국민들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실망을 다 했거든요. 예. 경제, 안보 다 불안해하거든요. 이럴 때 새로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나라를 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국회를 좀 숨쉬는 국회로 생동감 있는 국회로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좀 바꾸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양정철 원장이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너무 많다고 한 그 발언의 맥락 새겨들을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세연 의원의 퇴장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마디로 자신이 먹던 우물에 왜 침을 뱉느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당에 왜 이렇게 평지 풍파를 일으키냐 뭐 이런 반응인데요. 예. 이 불출마 선언은 좋지만 뭐 다른 사람까지 끌어내려서야 되겠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당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이 유승민 의원과 맞아떨어지는데
계속 바른정당에 있지 왜 복당에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예. 한 의원은 이 힘들게 당을 되살렸는데 이 좀비 이야기를 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 이와 함께 이제 해당 행위를 했으니까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뭐 다양한 반발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기자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네 좀비입니다. 뭐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예. 좀비 정당 발언이 상당히 지금 후폭풍이 거센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걸 좀 애들러서 표현하듯이 좀비 정당에 몸담으니까 자신은 좀비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저 누굽니다라고 하지만 내 좀비입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김세연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민폐만 끼친다, 당은 해체해야 된다, 좀비 정당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어느 정도가 그 김세연 의원 말에 동의할지 뭐 여론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미뤄 짐작컨대 상당 부분 많은 국민이 김세연 의원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작 의원들은 제 우물에 침 뱉는 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국민과의 시선, 그러니까 국민과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는 느낌을 좀 받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 이제 뭐 얼마 전이죠. 예. 조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오히려 한국당 지지도가 더 올라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안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아마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김세연 의원이 지낸 터라 사실은 매주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발표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세연 의원이 당이 이제는 민폐다, 좀비 정당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당에 있는 의원들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초선 의원들은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는 김세연 의원의 말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오히려 하지만 사선 의원인 정우택 의원은 이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김세연 의원이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세연 의원은 이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우선 두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몸담고 있는 정당을 좀비 정당으로 표현을 한 거는 좀 과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해체돼야 되고 또 수명을 다한 좀비 정당으로 판단한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그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코미디 아닐까요? 연구원장직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불출마를 선언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직에 변현하는 바가 없습니다만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까지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의 그분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던 악단같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우택 의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좀비 정당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 오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지만 이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공천 관련 여론조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세로 맡아서 해갈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김세연 의원의 생각 자체가 자칫하면 순수성을 잃을 수 있다라며 오히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도 이 김세연 의원의 말에 사실은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비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김세연 의원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작 자신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 정치를 하겠다고 또 밝혔는데요. 이 고향인 영남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결국 이 김 의원은 이 특혜를 누려온 영남권 중진들의 이 불출마 선언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한 건데 정작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말이 맞다고 하면서 행동은 다르지 않느냐. 만약에 할 거면 험지에 출마해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니 이 홍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 나를 두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물갈이는 탄핵 정국에서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할 논쟁이라면서 자기는 이 유일하게 탄핵 정국에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4번이나 험지에서 한 국회의원을 또 나가겠다는 것은 이제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여의도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전폭적인 대대적인 물갈이는 필요하지만
자기는 그 물갈이 대상이 아니니 자기는 예정대로 나가겠다. 본인은 빠진다 이 말인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김세현 의원의 말에 동조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또 정치적인 어떤 생각 때문인가요? 우선은 당의 어떤 쇄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납득할 만한 기준만 정해놓으면 당 지도부의 불출마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의원들도 일괄 사퇴하는 것이 맞지만 나라의 어떤 정치적 이념적 균형을 위해 그것을 유예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책임론을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대구 출마를 준비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험지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많은 국민이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자신부터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다른 중진들은 또 반응이 있어요? 다른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쇄신론에 좀 귀를 막은 모양새인데요. 재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 나는 못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 먼저 나서서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 하면서 다른 의원의 등을 떠밀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인적 쇄신의 자신은 나는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인적 쇄신의 물꼬를 텄으니까 좀 더 이제 지켜보자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는 한나라당 시절에 정풍운동을 주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이 중진 의원들이 거취를 고민하면서도 이 떠밀리는 모양새 되는 걸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게 할 시간을 좀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님, 기자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영화가 생각납니다. 친구 영화. 네가 가라 하와이. 다 같이 불출마를 해서 뭔가 자유한국당을 창조적으로 좀 재건설해보자라는 게 김세현 의원의 뜻일 텐데 좋다. 재건설은 좋지만 불출마는 너나 해라. 이런 뜻 같아요.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가.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 젊은 피가 좀 들어와야지 자유한국당이 좀 생기를 찾을 텐데 저 많은 중진들이 특히 텃밭 중진 의원들은 요 고비만 넘기면 몇 달만 참으면 내년 4월부터 또 4년은 더 국회의원 더 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당이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여의도 연구냐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용기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이제 47세고 나오면 웬만하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포기했으면 그거를 무슨 뜻인가를 친박들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왜 그만 안 두느냐. 뭐 한쪽에서는 징계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죠. 지금 황교안 대표도 이 친박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틈박들이 참모고 친박들이 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때 세도 정치하고 마지막까지 했던 노론이 있어요. 노론. 사색당 파티 노론. 노론이 황국 정치하면서 끝까지 정권 잡았다가 나라 망했거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저 친박들이 빨리 반성하지 않으면 저 희망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곽상도 의원이 얘기 잘했어요. 탄핵까지 받은 우리 자유한국당이면은 지금은 책임을 한번 질 때가 됐다. 그동안에는 여야 뭐 선거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책임 문제를 덮고 좀 넘어가야 된다. 상당히 저는 옳은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민의 마음,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치인들이 좀 헤아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